저는 서브파트 멤버 김동균입니다. 오늘 테크톡에서 우리가 맨날 쓰는 HTTP 어디까지 알아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제가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서브파트뿐만 아니라 웹 앱 그리고 기획까지 모든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흥미로운 주제를 고를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주제는 바로 우리가 매일 쓰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할 수 있는 HTTP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HTTP는 웹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주소창에 URL을 입력하면은 우리가 보는 웹페이지가 로드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 텐데요.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HTT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검색창에 헬로를 치면 어떻게 우리에게 화면이 보여질까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발표를 시작할게요. 구글에 헬로를 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저와 함께 어떻게 이 화면이 나오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브라우저가 이제 요청을 준비하겠죠. 헬로를 치면은 저 URL로 변환이 돼서 이제 서버에게 요청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도메인 네임 시스템, 즉 DNS를 통해 google.com을 IP 주소로 바뀌어서 서버에게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요청을 구글 서버에게 보내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제 서버가 그 요청을 바탕으로 검색 결과를 생성해서 HTTP 응답으로 클라이언트에 반환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그 HTTP 응답을 렌더링해서 저에게 화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HTTP가 뭔데? 한번 알아볼게요. HTTP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어로 웹상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규칙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규칙이라면은 어떤 구조로 보내라 이런 게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HTTP 구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시작 라인, 헤더, 공백 라인, 본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알아볼게요. 그래서 시작 라인도 이제 요청이랑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할 때는 저런 형식으로 요청을 해요. HTTP 메서드, 요청 대상, 그리고 HTTP 버전. 그래서 만약에 구글에 헬로를 검색하면은 요청어 이런 식으로 가겠죠. get 메서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커리 스트링 그리고 버전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메서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이렇게 자주 쓰는 게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프로젝트 하시면서 많이 다뤄봤던 메서드들이죠. 혹시 여기서 put 메서드랑 fetch 메서드의 차이점 아시는 분 있나요? 둘 다 모두 수정할 때 쓰는 메서드인데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put은 이제 리소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거고 패치는 리소스를 부분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하나 더 다시 드리자면 만약에 저희가 회원 정보를 변경해야 돼요. 그러면은 둘 중 어떤 메소드를 써야 될까요? 회원 정보를 수정할 때. 네, 맞습니다. 만약에 회원 정보를 변경할 때 풋을 쓴다면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안 줬을 때 이게 다른 필드가 다 널이 되거나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풋은 완전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맞는 HTTP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응답에 있어서 시작 라인인데요. 응답은 요청과 다르게 형식이 이제 버전, 상태 코드, 상태 메시지 이렇게 나요. 그래서 구글 검색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면 저기 버전이랑 200 그리고 OK라는 메시지가 오겠죠. 다음은 이제 HTTP 헤더인데요. 이건 이제 전송에 필요한 부가적인 정보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은 이름, 그리고 저 클론, 콜론, 값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백 라인은 그냥 단순히 헤더와 바디를 구분해주는 역할인데 이게 요청이랑 응답이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HTTP 바디는 이제 실제 전송할 데이터죠. 그래서 저희가 포스트맨으로 테스트할 때 저렇게 JSON 형식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지도 올릴 수 있고 그게 다 HTTP가 뭐 문서, 이미지, 영상, JSON 등등 모든 형태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HTTP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부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이제 상태 유지는 부상태의 반대겠죠. 부상태의 반대인 상태 유지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보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제가 이제 과일 가게에 갔어요. 과일 가게에 가서 점원한테 딸기 얼마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점원이 1kg에 2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이제 저는 당연히 점원이 딸기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2kg 주세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2kg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점원이 딸기 2kg로 알아듣겠죠. 그리고 이제 결제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카드로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점원은 딸기 2kg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딸기 2kg를 카드로 결제해 줄 거예요. 이게 바로 상태 유지의 예시인데요. 점원이 제가 말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상태 유지 상황에서 중간에 점원이 바뀐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제가 딸기 얼마예요? 하고 점원한테 물어서 점원 A한테 물어봤는데 점원 A가 1kg에 2만원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점원 A를 사장님이 호출했어요. 그래서 점원 B가 대신 와서 제가 다시 2kg 주세요 했는데 점원 B는 그 전에 대화를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2kg 드릴까라고 다시 말했어요. 근데 또 갑자기 사장님이 또 점원 B를 호출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원 씨가 와가지고 제가 카드로 해주세요 말했어요. 또 정원 씨는 그 앞에 정보를 모르니까 어떤 제품을 몇 킬로 카드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상태 유지의 단점인데요. 만약에 무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상태는 반대로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알고 있지 않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서버가 이 정보를 모른다는 걸 가정하에 말하니까 정보를 다 줄 거예요. 그래서 딸기 얼마예요? 하고 1kg에 2만원입니다. 딸기 2kg 주세요. 결제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딸기 2kg 카드로 결제해주세요. 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중간에 정원이 바뀌어도 문제없이 결제가 잘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은 상태 유지는 이제 중간에 다른 정원으로 바뀌면 안 되고 이제 무상태는 중간에 다른 정원으로 바뀌어도 돼요. 그래서 갑자기 고객이 막 몰려와도 이제 정원이 다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제 만약에 이 고객을 클라이언트로 바꾸고 정원을 서버로 바꾼다면 이제 갑자기 트래픽이 증가해도 서버를 증가를 이제 무한히 시킬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바로 무상태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설계할 때 가능한 무상태로 설계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상태 유지가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프로젝트에서 많이 구현하셨던 로그인 기능이겠죠. 그래서 서버에서는 사용자가 로그인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태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검색창에 헬로를 치면 어떻게 우리에게 화면이 보여질까? 혹시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